안녕하세요. 연애세의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어디까지 악독할 수 있을까요? 나르에게 어쩌다 한번 당할 수는 있지만 어째서 반복해서 당하게 될까요? 우리가 나르를 자꾸 보통 사람으로 보거나 내 마음을 기준으로 이러이러하겠지 하고 예측하다 보니 자꾸 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악성 나르가 부모, 애인, 배우자, 자녀일 경우 손절이 쉽지도 않고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자꾸 보통 사람이겠지? 변하겠지라고 믿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속이게 돼요. 오늘은 악성 나르가 어디까지 악독할 수 있는지 완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내 피부치라도 오늘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솔직히 도망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설령 같이 살긴 산다 해도 붙어 살면 정신은 파탄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면서는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 악성 나르가 애인이나 배우자일 때 부부싸움 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배우자나 자녀, 배우자 원가족을 죽이네 살리네 하며 협박합니다. 이 위협을 개가 똥을 못 끊듯 싸울 때마다 해요. 방식도 점점 더 악독해지고요. 욕은 숨쉬듯 하고 다 엎어서 애들은 무서워하고 애들 정신이 망가질까봐 상대 배우자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참는 걸 이용합니다. 악성 나르는 자녀들이 정신병 걸리든 말든 상관없고 그것조차 위협과 협박용으로 쓰는 거죠. 내 성질 건드리면 애들 인생도 망하는 거야. 나는 다 죽이고 살자 할 수도 있어. 니네 원가족도 가만 안 둬.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 여기다가 실제로 칼을 휘두르거나 던지거나 몽둥이 같은 걸로 얼굴 같은 부위, 정강이, 팔뚝뼈처럼 맞으면 부러질 수도 있는 것도 가리지 않고 때린다면 이건 실제로 아직 감옥만 안 갔지 흉악범 마인드라고 보면 돼요. 정상인 아닙니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생사람, 머리나 얼굴, 정강이 같은 뼈 부러질 수도 있는 부위를 몽둥이로 때릴 수 있겠어요? 이런 짓 하는 인간이 나중에 눈물 질질 짜면서 반성한다고 팔이 손 비비듯 빌어도 또 욱하면 네가 날 버리려고 해? 날 빌게 해? 가만 안 둬 하면서 보복할 수 있으니까 정말 시간을 들여서 안전하게 도망가세요. 둘, 1번 같은 행동을 하면서 눈이 돌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눈이 뇌랑 연결돼 있잖아요. 비정상이거나 범죄자, 술이나 약해서 맛이 간 사람 눈은 확실히 달라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 안 통하는 짐승이라고 봐야 돼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셋, 가족인데도 이혼 소송을 하거나 수가 틀어졌을 때 이놈이 진짜 칼로 찌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가족인데 그러진 않겠지라는 확신이 안 든다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아무리 이혼을 하거나 가족끼리 난리가 나도 그래도 가족을 칼로 찌르진 않겠지라는 확신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함께 산 가족인데도 이 인간이 진짜 칼 들고 찌를지 아닐지 확신이 안 선다? 확실히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평소에도 자기가 타인을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앞으로 어떻게 괴롭힐 건지 잔인하고 악독한 소리를 계속 해댑니다. 애초에 내가 이렇게 도끼 있는 미친놈이니까 나한테 덤빌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남들이 나한테 쪼른 거,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인생, 목숨 걸고 악성 나르랑 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동기어진한다는 느낌으로 달라붙은 더 미친 악바리를 아직 안 만나봐서 악성 나르는 자기가 제일 강한 줄 압니다. 악성 나르는 언제 한번 꼭 임자를 만나봐야 돼요. 5, 지가 바람 피면서 의처증도 있어요. 자기가 바람 피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속이고 끝에 끝까지 거짓말을 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절대 못 믿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에선 진짜를 말하겠지. 이런 걸로는 거짓말 안 하겠지. 이번에는 진짜 아니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보통 사람의 마지막 기대, 심리까지 이용해서 거짓말을 쳐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를 어떻게든 집착하는 인간, 자기가 바람필 수밖에 없게 만든 인간, 혹은 문란하고 추잡한 인간으로 덮어씌우려고 해요. 말 그대로 설사똥 묻은 자기보다 어떻게든 상대를 더 더럽고 추잡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 무슨 짓이든 불사합니다. 6, 악성 나르는 이거 미친 인간 아닌가 싶은 짓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악성 나르가 어디 사장이거나 회장이라면 비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알몸으로 다니거나 집에서도 다른 가족들 다 있어도 지만 알몸으로 다니거나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짓을 해요. 그걸 지적하면 네가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발광합니다. 얘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예전에 로마 시대 영화 보면 귀족들이 노비들 앞에서 부부관계를 하거나 옷을 벗고 다니죠. 왜냐?
노예를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집에서 기른다고 할 때 강아지 앞에서 옷을 벗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들이 아예 개념 자체가 없냐? 자기 윗사람,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옷을 입어요. 그래서 더 쓰레기 인성이라는 거죠. 지 맘대로 사람을 확실한 계급으로 보니까요. 7. 부모 자식 사이라도 부모가 악성 나르라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을 받아도 귀찮아합니다. 정말 죽든 말든 상관없고 가장 취약한 시점에 공격하거나 쫓아내기도 해요. 자기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정말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귀찮고 누구를 돌봐야 한다는 걸 싫어하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성 나르가 형제라면 그냥 형제가 죽어서 부모 재산이 나한테만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악성 나르가 자녀라면 부모 어서 죽어서 재산이나 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생겨도 간호하러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죽든 말든 그냥 동네 병원에 넣습니다. 어디선가 무조건 착하고 선한 인간인 척하는 이중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는 악마거나 집에서는 개 악마인 놈이 어딘가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서는 호인이고, 바람피는 대상에게는 순정남인 척하고, 종교활동에서는 좋은 인간인 척, 욕심 내려놓고 돛 닦는 척, 깨어있는 인간인 척하는 정체성을 무조건 유지해요. 이 이중적인 정체성 중 좋은 쪽을 자기 자신이라고 합리화하며 살고, 이걸로 주변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놔야 자기가 괴롭힌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 정체를 까발릴 때 의미를 잃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기가 괴롭히고 착취하는 희생자들을 무조건 밖에다 욕하고 나쁜 인간이라고 매일매일 말하고 다닙니다. 희생자들이 언젠가 밖에 폭로하거나 도움을 구할까 불안해하기 때문에 항상 희생자들이 나쁘다고 자기 속성을 희생자들에게 덮어씌워서 남들에게 말하고 다녀요. 희생자들을 항상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절대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이 신뢰라는 게 없는 인간이고 어떻게 남을 빨아먹고 공격할까만 생각하는 놈이기 때문에 타인을 절대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악성 나르는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 애틋하게 정주고 사랑주는 동물을 버리거나 죽입니다.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충격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워해도 전혀 공감을 못하고 그냥 동물이 잃어버린 건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유난이다 이럽니다. 심지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고통을 주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거죠. 싸울 때면 가족이 애착을 가진 동물을 괴롭히거나 버리거나 죽일 거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족들에게 비슷하게 버려질까봐, 복수당할까봐 그건 무서워서 계속 가족들에게 자기 통제력이 미치는지 확인하려고 괴롭히고 흔듭니다. 응용 버전으로 집 근처에 배회하는 길냥이나 그런 존재를 자녀가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면 악성 나르는 굳이 그 동물을 찾아서 죽이거나 학대합니다. 반복적으로 쥐약이나 독약을 풀어 동물들을 일부러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짓 하는 악성 나르는 가족이어도 무조건 피하세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범죄자 마인드가 다 섞여 있고 아직 감옥만 안 갔을 뿐 흉악범 마인드예요. 이 정도면 안 변합니다. 무조건 거리를 둬야 돼요. 11. 악성 나르가 부모라면 자녀가 자기를 못 떠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의 정신과 신체가 망가지더라도 자기 옆에 묶어둡니다. 자녀가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는 아이라도 중요한 순간엔 아프다 하거나 다른 일을 시키거나 엄청나게 싸워서 정신을 파탄시키거나 어떻게든 그 기회를 날리게 만들어요. 그냥 자기 영향력 안에 노예처럼 있는 게 중요하니까 혼자 되는 게 무섭고, 그래서 이 자녀를 자기를 봉양하는 노예로 쓰는 게 세상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 인생을 어떻게든 방해해서라도 자기 옆에 묶어둬요.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망하게 만들고 망해서 곁에 있게 되면 또 무능하다고 계속 갈굽니다. 이 짓의 무한 반복이에요. 한마디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못하게 날갯짓 하려 할 때마다 날개를 때리는 거죠. 악성 나르가 부모라면 자녀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진짜로 하혈하고 매일 죽고 싶다고 울어도 참고 다니라고 합니다. 악성 나르 부모 밑에서 크면 힘든 걸 잘 말하지 않고 참는 스타일로 크는 경우가 많아요. 말해봤자 부정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공격당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참고 참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데도 자녀의 이런 성향 자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내가 더 힘들다, 너는 어릴 때부터 왜 이리 엄살이 심해, 너는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이딴 헛소리를 하거나 네가 그만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명목이 없다 이러면서 자녀가 죽든 말든 그냥 버티고 다니라고 해요.
응용 버전으로 딸의 남편이 악성 나르라 폭행하고 바람피고 생활비도 안 주고 난리를 치는데도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혼하면 콱 죽을 거라고, 인연을 끊을 거라면서 동네 부끄럽다고, 그냥 네가 참고 살라고 하거나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거나 힘든 이야기 자체를 못 꺼내는 분위기로 유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 나중에 왜 말 안 했냐, 난 몰랐다, 이렇게 회피하고요. 그러다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이혼하면 진짜로 딸을 남부끄러워합니다. 자식은 결혼 생활도 이혼도 힘들었지만 부모가 이해는커녕 가장 약해진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것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죠. 악성 나르가 애비라면 지 역시 폐악질하는 사위와 비슷한 인간이라 사위놈의 빙의에서 사위편을 들기도 합니다. 왜냐? 사위가 이혼당에 마땅한 놈인 게 인정이 되면 지도 이혼당에 마땅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살라고 우기며 사위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딸이 자세히 말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악성 나르가 엄마고 사위가 만약 자기한테는 잘해준다면 딸한테 네가 좀 더 맞춰주면 되는 걸 유난이다, 네가 옛날부터 똑똑한 척만 했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속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냥 참고 살아라 갈굽니다. 자녀 인생보다 그냥 자기 이득, 자기 편한 거, 자기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남들 보기에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악성 나르 사이가 직업이라도 좋다면 남들 보기에 자녀들 결혼 잘 시켰고 잘 키웠다, 우리 집안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게 좋거든요. 악성 나르는 주변 사람들의 진짜 행복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악성 나르에겐 가족조차도 지 욕구를 위한 땔감일 뿐이에요.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배우자라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악성 나르시스트, 감옥만 안 간 흉악범 마임드니 무조건 도망가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재혼을 해서 자기 자식도 있고 악성 나르의 자식도 있을 때, 결혼 전에는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하겠다고 구라치고 실제 결혼하면 상대방 자녀를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유인원이 대장되면 다른 수컷의 자녀를 죽이기도 하는 거 아시죠? 딱 그 마인드라고 보면 돼요. 이 더러운 씨앗이라고 여기면서 정신병 걸리게 만들든 정말로 죽음을 유도하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잘 크기를 바라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하면 덜 괴롭히거나 사랑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악성 나르 비위를 맞추든 악성 나르 자식들에게 잘해주든 절대 악성 나르는 상대방의 자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읽어서 더욱 이용하며 빨아먹죠. 악성 나르와는 자녀가 생기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악성 나르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까지 인질 잡아서 상대방을 계속 노예로 씁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희생자의 자녀는 악성 나르가 자기 부모를 괴롭힐까봐 자기를 괴롭혀도 참고, 희생자 부모도 악성 나르가 자기 자식을 괴롭힐까봐 또 참고 버텨요. 서로가 서로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결국 둘 다 악성 나르 인질이 되는 거죠. 악성 나르는 당연히 이 심리를 철저히 이용합니다. 양쪽 다 신나게 괴롭히죠. 왜 희생자 부모와 희생당하는 자녀는 서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표면적으로 꺼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악성 나르에게 합심에 저항하거나 이혼급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희생자 부모가 이혼할 심리적 현실적 준비가 안 돼 보이거나 그 풍파에 멘탈이 못 버틸 것처럼 약해 보이면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자녀가 보기에 희생자 부모가 의지가 되는 존재라기보다 이혼할 의지가 있는지도 애매해 보이는, 그저 같이 당하고 있는 약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이미 악성 나르에게 당하는 부모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 자녀는 더 말을 못해요. 물이 꽉 찬 컵처럼 넘치기 직전으로 보이는데 자기까지 힘들다고 말하면 부모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희생자 부모는 보통 자녀 때문에 참는다고, 자녀를 위해 이혼 가정을 만들기 싫다는 식의 이유를 만들어 버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리면 멘탈 깨질까봐 자녀는 더 참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악성 나르 부모와 희생자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그 자녀 때문에 벗어나기 더 어려워졌다는 걸 희생자의 원래 자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고 말하면 부모가 더 힘들어질 걸 아니까 자녀는 더 침묵하고 참고 견디게 됩니다. 결국 악성 나르에게는 부모도 인질, 자녀도 인질, 모두가 인질이 됩니다. 악성 나르는 바람은 버릇처럼 반복해서 정말 잘 피고요. 이놈은 자기 친자식조차도 자기에게 가스라이팅 안 당하면 차별하고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남의 핏줄은 진짜 인간 취급 안 해요. 남녀 차별 같은 이상한 자기만의 사상이 엄청 강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A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가장 우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비정상적으로 비교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A 이외의 다른 자녀들이 능력 발휘를 못하게 괴롭히고 비논리적으로 비교하고 무조건 A가 더 뛰어나다고 우기며 다른 자녀 흠을 잡습니다. 지원은 차별해서 해주고 밖에서는 A 자녀 이외의 다른 자녀를 모자란 인간으로 지속적으로 모함합니다. 집안에서도 계속 모자란 인간 취급하면서 흠만 찾아서 괴롭히고요. 보통은 자녀가 여럿 있어도 이렇게 짓밟히는 희생자는 한 명으로 압축돼요. 이유는 이 한 명이 희생당하는 걸 보고 다른 자녀들은 같은 괴롭힘을 안 당하려고 악성나르 쪽으로 붙거나 악성나르 의중을 살피며 타켓이 안 되려고 애쓰기 때문에 결국 한 명의 자녀가 희생양으로 찍혀 샌드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희생양이 된 자녀가 사실 가장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인간성도 제일 좋고요. 이 자녀가 온갖 방해를 뚫고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해서 만들어낸 기회들도 어떻게든 방해해서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혹은 중도에 그만두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해내면 이런 걸 해내면 안 되는구나 싶은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현실적, 심리적으로 의지를 반복해서 꺾는 거죠. 결국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유도해서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면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걸 당한 자녀들은 엄청난 분노와 우울,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허망함,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듯한 공허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성취나 노력을 하려고 하면 트라우마 반응이 올라와서 성취나 노력 자체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노력하거나 성취를 하려는 마음이 작동하면 끝없이 방해받고 괴롭힘당하며 좌절당했던 고통, 슬픔, 억울함이 줄로 묶인 듯 딸려와서 이 올라오는 마음과 감정적 과제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무언가를 하기가 실제로 버거워져요. 진짜 이런 부모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래도 부모인데 널 사랑하실 거야, 이딴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2차, 3차 가해야 하는 거예요. 악성 나르들은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아직 깜빡만 안 갔지 흉악범 마인드예요. 갔다 온 사람도 많겠죠, 솔직히. 악성 나르와 같이 산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무조건 도망가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